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목차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은 생각의 전환.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좀 주식을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문제풀이, 그 다음에 주가는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주가는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다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주식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은 뭐 저희 부모님한테도 물어보면 보통 그래요. 보통 뭐 삼성전자, 뭐 포스코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게 사놓으면 올라가지 않겠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포스코, SK 하이닉스, 현대 누가 봐도 딱 아는 대기업. 좋은 기업은 맞지만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그래요. SV 인베스트먼트를 아마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기업 아닐까요? 그리고 레몬, 뭐 랩지노믹스, 유니크, 아이스크림 에듀,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로 급등한 에이텍,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두 가지에 집중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차트와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거는 크게 실적 모멘텀, 뭐 수급 모멘텀, 뭐 재료 모멘텀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재료 모멘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뭐 기본 특강 이후에 특별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A, B, C 그룹을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A 그룹은 실적이 현재 되게 좋아요. 전망도 밝습니다. 근데 지금 딱 차트를 보면 하락 추세예요. 주가가 꺼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 아직 차트가 제가 알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보 수집 이 주식 입문 자료에 보시면 이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린 게 있어서 이 시장이 정상적이지 못하거든요. 주식 시장이라는 게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KMW는 사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추세를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이 차트의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 정말 멘붕에 빠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매도를 제대로 못하거나 한다면. 근데 물론 에코프로 BM은 지금 엄청나게 또 올라갔죠. 그래서 A 그룹 일단 살펴봤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펄어비스라는 종목은 제가 주로 스윙이나 뭐 중장기를 자발적으로, 보통 많은 분들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거든요. 물려가지고 그래 좀 길게 보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은 최근에는 좀 트렌드가 신규 상장주들이 너무 뻥튀기가 돼가지고 이게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이 많이 안 보이긴 한데, 이게 제가 처음 특강을 했을 때가 2015년 하반기 때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시에 신규 상장주들이 정말 공모가가 싸게 많이 나와서 그랬는지 정말 잘 나가던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공략을 해서 생명선 벗어날 때까지 들고 있었어요. 차트가 제 기준에 벗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이 주식 입문 자료 보시면 이 뭐 캔들 설명 드리면서, 근데 뭐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캔들 설명 드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그냥 주식 입문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요 종목이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만 그 언젠가가 또 언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좀 바꿔봤습니다. 펄어비스, 애경산업. 펄어비스라는 종목도 정말로 아까도 뭐 사례가 있었지만 이때 다 좀 제가 계속해서 관심 종목도 영상으로도 많이 뭐 포스팅 많이 했던 종목인데, 지금은 굳이 안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펄어비스 한번 실적을 좀 보시면요. 펄어비스 900억, 이때는 뭐 2017년도 상장을 뭐 2017년 때 했으니까요. 4천억 원, 5,900억, 6천, 계속 실적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주가는. 그래서 이 실적이
굉장히 뭐 괜찮은 종목인데 주가는 계속 좀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5천억, 6,200억, 거의 7천억, 7,700억. 뭐 앞으로도 8,400억, 9천억. 굉장히 실적도 400억, 영업이익도 500억, 800억, 900억. 굉장히 하지만 주가는 어, 제가 시장은 비정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그냥 우상향만 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기본적인 분석, 이 종목이 과연 적정 가치가 얼마일까?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가장 최우선은 차트를 보고 매매 타이밍은 결국 차트를 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앞에 구간에서는 공략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여기부터는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17년도 1월에 특강 때 그대로 자료인데요. 파마일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얘네들 기업은 실적이 좋습니다. 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도 영업이익률 막 30%대, 40%대 나오던 그런 회사고요. 제약 바이오니까 얘는 필러죠. 그래서 뭐 성장성 좋잖아요. 한국항공우주도 국내 대표적인 방산 대장주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뭐 분식회계 뭐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 이렇게 실적이 우수하고 전망이 밝더라도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는 쪽집게도 아니고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B그룹을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B그룹 같은 경우는 수급이 분명하다. 또는 뭐 주포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언젠가는 이게 조만간 뭐 당장은 아니지만 오를 가능성이 아까 그냥 막연히 차트에 내리고 있는 A그룹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관리를 하죠. 관리를. 그렇게. 그래서 프롬파스트라는 종목은 제가 과거에 이때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수급도 그냥 뭐 증권사 어떤 특정 증권사의 수급도 뭐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그냥 정말 기관 외국인 수급도 볼 때도 있는데요.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특정 교보 창구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그래가지고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올려드렸고 이후에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은 요거를 보시면 아이고 요거를 보시면 이 교보 창구에서 여기 구간에서는 계속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올라가면서 다 팔았어요. 어떤 이제 나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어떤 분이 나는 수급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수급을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차트와 수급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급만 보시고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이미 망가졌는데 이전에 들어왔던 외국인 기관은 나온 흔적이 없는데 나면서 계속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외국인이 들어와 놓고 나가진 않았는데도 떨어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우선의 기준은 차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 9월 5일 교보만 보면 되겠네요. 그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많이 안 나오지만 교보가 이렇게 팔면서 올라갑니다. 교보가. 그래서 이렇게 교보 창구가 매집을 했는데 판매한다고 또 따라서 파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급도 보조 지표예요. 어떤 종목이 있을 때 어떤 종목을 더 우선순위에 삼아야 될까라는 지표고요. 추세만 지키시면 됩니다. 추세만. 뭐 지표 추가를 해서 외국인이 이렇게 사요. 그러면 따로 그냥 관심 종목만 두는 거죠. 살 때는 아니죠. 저점 계속 낮추고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네 사야지. 저는 그런 매매는 자 비즈니스 온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얘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보시면은 자 외국인 어떤 의도를 갖고 약 3.9% 해당하는 큰 물량을 제 기준이 한 3% 정도예요. 3% 정도. 그래서 지금 맥커리 증권에서 요 기간 동안 공격적으로 좀 매집이 들어온 것을 보고 주가는 큰 그림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완만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확 지금 외국인 안 팔고 있어요. 많이 안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다 매도를 했거든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과거에 윙크푸드라는 종목도 제가 일단 이때 첫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뭔가 꾸준하게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정말 폭발적으로 또 공격적인 수급과 함께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수급이 포착이 돼서 언급을 하고 뭐 제 기준에 벗어났다면 저는 뭐 매매를 하지 않았겠죠. 뭐 관심 종목 편입도 안 하고. 그래서 반드시 차트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이 B그룹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C그룹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낮습니다. 전망도 낮아요. 하지만 재료 모멘텀이 터졌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 그냥 급등이에요. 급등.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실적이 낮고 전망은 낮지만 이 재료 모멘텀으로서 확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은 이런 뭐 적자 기업이지만 이러한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구글제재 같은 경우도 그래핀 뭐죠? 구글과 뭐 협업을 해가지고 뭐 앞으로 폭발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 분위기가 바뀌면서 실제로 막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멘붕에 빠지시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PER이나 호가창에 뭐 지금 뭐 아무튼 재무적으로 안 좋은 기업들이 실제로 잘 나가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A, B, C 그룹 중에서 주식하는 이유는 시세 차익이잖아요. 시세 차익. 당연히 내가 산 종목이 급등을 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C 그룹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대표적으로 형지 엘리트도 과거에 뭐 6조 원 규모의 중국 교복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해서 급등을 했었고요. 뉴프라이드도 당시에 뭐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완다그룹과 뭐 서울 거리를 중국에 조성을 한다. 뭐 당시에 네이버 뭐 종목 토론실 가보면 내가 거기에 직접 가 있는데 와 장난 아니다 뭐 이런 게시글도 있고요. 예. 근데 무조건 차트를 보셔야 된다. 뉴프라이드도 결국엔 추세가 무너지고 엄청난 급락을 했죠. 플레이 위드, 로안, 로안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발적인 시세를 줬었던 종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구글 제지 같은 경우도 저 자리서부터 엄청난 시세를 사실 뭐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항상 모멘텀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특별 강의 당시에 2017년 8월 25일이 특별 강의였어요. 그래서 새벽에 당시에 가상화폐가 한참 좀 인기가 많았을 때여서 특별 강의 때 이제 오시면은 제가 가상화폐 관련주를 쭉 정리를 해 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찾아보니까 요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단독 기사가. 그래서 읽어보고 관련주를 찾아보니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와 우리기술투자가 지금 생명선 아래 완전히 아래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당시에 올려드렸는데 이때부터 다음날 바로 이제 상한가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시세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 항상 공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모멘텀과 차트 드릴게요. 뭐 최근에도 이렇게 가지만 과거에 이렇게 바닥에서 뭐 거의 2000%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이때도 특강을 진행했어요. 이때도 다 뉴프라이드 질문을 하시거든요. 뉴프라이드 많이 빠졌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안 봐요. 이건 다 죽은 차트다.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하도 이런 분들이 많아서 초창기 때는 21선을 생명선으로 보고 좀 대응을 하자. 뭐 이런 포스팅도 했었거든요. 21선이 좀 21선이라는 건 여기 보시는 노란 라인이죠. 노란 라인. 이 선을 좀 깨면 여기부터 깨지잖아요. 깨면 그냥 좀 경계를 하셔라.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A, B, C 그룹을 보여드렸고요. 차트.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필루스라는 종목도 정말로 지금은 완전히 아래에 있지만 당시에는 엄청 좋았던 주식인 거죠. 좋은 기업보다도 좋은 주식. 그래서 재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뭐 이미 이것도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공부는 상한가 공부입니다. 상한가 공부. 그래서 이것도 그냥 시간 관계상 네, 넘어갈게요. 이것도 나중에 포스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빠르게 A, B, C 그룹을 살펴봤는데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실적. 많은 분들이 차트도 해보니까 안 되고 난 그냥 실적 보고 가치 투자를 해야겠다. 근데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차트와 같이 보면
더 좋겠다. 나는 수급 보고 좀 수급이 잘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차트와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다. 재료도 마찬가지. 그래서 실적 수급 재료만 좋다고 해서 주가가 당장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항상 보면 기술적으로 좋은 차트에서 이 모멘텀이 맞았을 때 급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트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차트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 정말 기본 특강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대를 갖고 신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요거 기본 특강만 수강하시고 제대로 딱 소화를 하셔도 정말 이전과는 다른 네, 이렇게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주도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강의예요. 기본 특강.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수강하시면 가장 좋은데 기본 특강만 잘 하셔도 좋다. 그래서 뭐 그 밖에도 눈에 보이는 뭐 수익 그래서 네, 특강 공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기본 특강 온라인 추가 신청 가능하십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냐? 8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의 전환을 앞으로는 이거를 제가 조만간 유튜브 영상으로 좀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에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던 생각의 전환, 그냥 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바라봅니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이 생각의 전환 파트를 유튜브 영상으로 좀 과거에 그냥 제가 새롭게 영상을 찍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과거 영상들 특강 영상 굉장히 많겠죠. 제가 15년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 중에서 가장 최근에 한 영상 이것저것 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앞으로 기본 특강은 딱 적정가치 산출법부터 해서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또 시간에 쫓겨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는데 좀 더 다양한 사례들 이 차트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아무튼 파트 1 생각의 전환은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좀 유튜브 영상으로 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생각의 전환, 기본적 분석, 적정가치 산출법부터 해서 차트 분석까지 또 데이 트레이딩 수익 중장기 다 적용할 수 있는 아무튼 요거까지 더불어서 이 스페셜 영상 보너스 영상 또 올려드렸으니까요. 오프라인 이번에 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반복 학습 하셔야 되고 수업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기주도 매매를 응원합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